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중단원 연습 문제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린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무조건 수업을 보고 따라쓰기보다는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일단 수업을 듣는 건 실은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니네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적으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건 실은 내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약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선생님도 공부할 때 좀 힘들어했어요. 맨날 막 시발시발 하면서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네들을 좀 수학적으로 좀 성장시킨다라는 것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잔소리 그만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한번 봐보니까, 자,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도 이렇게 써 있지만, 자, 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대상을 자,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 기억, 따뜻한 나라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잖아. 그렇죠? 뭐 실은 우리는 지금 덥잖아요. 지금 덥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은 우리 지금 나라보다 더 덥고 습한 곳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누구는 여기가 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는 여기가 따뜻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첫 번째 기억은 집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15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11, 1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수라는 개념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실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는 딱 명확하게 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합이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안경을 낀 학생들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우리 반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낀 사람들 근데 안경을 니네들이 썼다 벗었다 해가지고 뭐 아림이도 썼다 벗었다 하고 윤우도 썼다 벗었다 하고 시원이도 썼다 벗었다 해가지고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안경을 일단은 내가 그 교실에서 쓰고 있으면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이 맞아요. 자, 5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4가 5에 가깝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는 6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5.1이 더 가까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집합이 되기에는 그 대상이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가장 작은 짝수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짝수 그게 누구예요? 2잖아. 자, 원소가 이렇게 하나여도 우리가 한 명이어도 집합이야. 꼭 집합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막 2개, 3개여야 꼭 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걸 집합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인 거는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답이 체크가 되어 있네, 내 거여서. 자,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자,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니까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자, 표현한 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집합 A의 원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네. 자, 보니까 1 곱하기 20, 20, 2 곱하기 10, 20, 4 곱하기 5, 20 누구냐? 얘네들 의미하는 게 뭐예요? 20의 약수네요, 약수.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걸 찾으면 되는 거지. x바 x는 20에.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약수라는 표현보다는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왜냐면 이제 음의 약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굳이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자, 누구냐? 2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그냥 x바 x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뭐라고 읽어야 된다 했어요? 집합 A의 원소를 뭐라고 할 때? x라고 할 때. 자, 여기 안에서 앞에 있는 x는 집합 A의 원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 x, 그 미지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거야. 자, 이게 뒤에 가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면 이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해석 못해서 자, 틀리는 형태들이 좀 있어요. 자,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다음 중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 자,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얘네들 보니까 자,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현재 누굽니까? X죠. 자, 그리고 그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데, X는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A, B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X라는 애는 소인수를 2하고 5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자, 10은 2 곱하기 5죠? 자, 소인수가 2개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서 될 수 있지. 그쵸? A가 1이고 B가 1이면 되는 건데 1, 1 둘 다 자연수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니까 2번은 자, 이걸 소인수 분해해보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러면 될 수 있잖아. 그쵸?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소인수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된단 말이에요.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얘기를 했고, 그 X는 소인수가 2하고 5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7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게 자,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고요. 자, 100이라는 거는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1, 2, 4, 5는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지만 3번만 7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3번에 70이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자, 다음 중 공집합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공집합. 자, 위에 써있죠?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자, x바 x는 홀수인 4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4의 배수 4, 8, 12, 16, 20, 24. 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4의 배수는 뒤에가 지금 현재 다 짝수잖아. 그러면은 홀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1번은 공집합이 맞는 거야. 왜냐면 4의 배수 안에는 홀수가 없기 때문에. 자, 2번. x바 x는 x제곱 더하기 1인 실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안에서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잖아. 0 아니면 양수란 말이에요. 이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뒤에 더하기 1까지 있으면 무조건 0보다는 크겠지. 다시 말하면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뒤에서 선생님 i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 안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안 된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도 공집합이었고 2번도 공집합이고, 자, 3번 x바 x는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제곱하면 실수 안에서는 양수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숫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공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랬어요. x가.
그럼 이 안에는 홀수가, 자, 여기 안에서 이 안에는 지금 보면은 3이라는 숫자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짝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 공집합이 되는 거고. 자, 5번 보니까 x바 x는 5 이상 7 미만의 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x는 5 이상 7 미만의 홀수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x는 누구예요? 5랑 그 다음에 여기 5네? 5밖에 없네. 그쵸? 자, 6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5라는 애는 홀수기 때문에 이거는 있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얘는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소가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집합의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보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안에서 보면 1번. 자, 여기 안에서 요거 실수 많이 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아이들이, 자,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얘기를 하면 한 개다라고 참 잘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런 표현이 지금 익숙치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몇 개니? 그러면 지금 어차피 A랑 중괄호 5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A의 개수는 5 한 개잖아. 그럼 이것도 중괄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그냥 하나 둘씩 세면 돼. 그럼 이거는 한 개지, 한 개. 자, 5가 아니라 한 개인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것도 이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중괄호하고 여기 있는 중괄호만 보는 거야. 그 중괄호, 처음과 끝의 중괄호만 보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중괄호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한 개, 두 개인 거지. 자, 이게 원소가 지금 현재 지금 요 2번의 원소는 0이랑 중괄호 0일이 원소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2번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첫 번째 거는 공집합의 개수죠.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0개. 그럼 0 플러스. 자,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여기 안에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야. 이거는 원소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거는 중괄호 안에 그 공집합을 닮은 기호가 한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0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자, 1이 되는 거예요. 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지금 보면 x바 x는 8의 양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4번을 조금 더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지. 1, 2, 4, 8.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몇 개예요? 4개네, 4개. 4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대로 세면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 자, 하나, 둘, 3개. 그러면은 1개지. 여기 안에서.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해. 그러니까 앞에 n이 있으면 그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럼 앞에 거 4개가 있고 뒤에 건 3개가 있고 가운데가 백이니까 그냥 4 빼기 3을 하는 거야. 여기 안에서. 자, 그런 부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요. 자, 얘네들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자,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요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좀 고쳐주시면 이 안에 있는 정수를 구하여라 그랬거든. 그러면 정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네. 0하고 1. y는 0하고 1을 가진 집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을 잘 모르면 실수한단 말이야. 여기 안에서 집합 z의 원소가 누구예요? 절대값 x인 거야. 근데 그 x가 x가 누구의 원소다라고 얘기했어요? 집합 x의 원소래. 그럼 이 집합 x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었잖아. 그러면 그 x들을 저
절대값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0의 절대값 0, 1의 절대값 1. 그러면은 1, 0, 1이잖아. 근데 원소나열법은 중복되는 걸 하나만 쓰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z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0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시해 보면 y하고 z는 같은 집합이네. 그쵸? 원소와 개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y하고 z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자, 그리고 y하고 z가 가진 원소들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x라는 집합이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된 걸 찾으시면 되지. 그럼 누구야? 4번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7번도 한번 봐볼까요? 자, 집합 A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인지 봐야 돼요. 자, 집합 A의 개수, 자,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자, 이렇게 3개인 거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한번 체크해 보면, 자, 1번. 자,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포함 관계가 되는 이 삼지창과 이지창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얘를 봤어. 이거는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니네들이 확인해야 될 건 집합 A에 지금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있잖아. 그럼 1번 맞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여기 안에서 네가 확인해야 될 게 집합 A에 요렇게롬 생긴 원소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요렇게롬 생긴 원소가 있잖아. 2번도 맞는 거야. 자,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요거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서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돼.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요 공집합을 닮은 기호잖아. 그거를 A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3번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여기 안에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다 그러면은 자,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냐 이건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야. 자, 5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면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를 보는 건데, 이렇게 생긴 원소 없잖아요. 없잖아. 아까 3개였는데 그 3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면 5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먼저 그 삼지창과 이지창,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 이게 공집합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 자, 염두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8번도 한번 봐보니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 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집합 A의 개수는 집합 B의 개수보다 많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B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자, 근데 B도 1, 2야.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거 B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자, 여기서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와 자, 집합 B의 개수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집합 A의 개수가 집합 B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틀립니다. 자, 같다 기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 2번. 자, 집합 A의 개수와 집합 B의 개수가 서로 똑같으면 A랑 B는 같은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 하지만 다를 수도 있지. 자, 우리는 반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되냐? 자, 여기 안에서 A가 뭐 AB가 있고 B가 CD가 있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집합 A와 집합 B가 개수는 같지만 A랑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2번도 잘못됐다 이렇게 자, 이야기를 자,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집합 A의 개수가 집합 B의 개수보다 많다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반대인데 이것도 지금 틀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1, 2, 3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B가 B가 5야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 개수는 A라는 집합이 더 많지만 B가 가지고 있는 거 A가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의 개수가 0개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집합 A는 요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0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집합 A의 개수가 0개가 아니라 한 개인 거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의 개수가 0개면 A는 자, 뭐가 돼야 되냐?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0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처음에 할 때 많이 헷갈려 해. 자, 이거 구분을 좀 지어 주시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니까 집합 A의 개수가 공집합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자, 원소의 개수가 마이너스 개는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건 0개야. 그러면은 집합 A가 공집합보다 개수가 작을 수가 없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작거나 같은 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서 이거는 맞다. 자, 여기 안에서 그래서 A는 공집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5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지는 않지만 같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A하고 공집합은 서로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5번도 5번의 보기도 봐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자기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좀 적어놔. 이것 좀 틀린 친구들은.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자, 두 집합 A, B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분집합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 A의 원소를 집합 B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근데 A라는 집합 안에 누가 있어요?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집합 B에는 3이라는 원소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얘랑 얘가 있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3인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3인 경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a제곱 더하기 2가 3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돼요? 뿔마 1이 되네. 뿔마 1. 자, 뿔마 1이네. 또 거기다가. 자, 그럼 이게 또 두 가지로 분리가 되네요. 뿔마 1이면.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서 A가 또 1인 경우. 이것도 귀찮게 하네, 이것도. 자, A가 1인 경우 생각해보면 A가 1인 경우에는 집합 A가 어떻게 돼요? 3하고 2.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1 집어넣으면은 3, 6, 2.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네.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거 B가 다 가지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 되는 거야. 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A는 그러니까 되는 애를 다 찾아야 되니까 자, 집어넣으면 3이고 0이네. A가 콧감기 걸려가지고 자,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8, 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3인 경우. 그쵸? 그럼 A가 얼마예요? 4네요.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애가 A가 될 수 있는 친구가 3이랑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4면은 18, 그 다음에 4면은 3, 2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때 여기 안에서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네.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요.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A가 1일 때고, 그때 B는 요거였으니까 여기 안에서 3 더하기 6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답은 얼마가 돼요? 자, 11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처음에 이거 A를 다 더하면은 얼마 나오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먼저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11이 안 나와가지고 순간 당황했어. 내 문제를 잘못 봤네.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10번도 한번 봐보니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된 상황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한번 봐보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배웠던 곱셈 공식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A하고 B가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B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A, B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두 근이 A랑 B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A의 원소잖아. 근데 그게 A, B였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A 플러스 B는 자, 3, 그 다음에 A, B는 마이너스 5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옛날 이야기 또 나오죠. 우리가 진짜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모르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지금 어떻게 보면은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너네들 머릿속에서는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잊혀지면 안 돼. 이게 잊혀지면 뭔가 수학을 자꾸 새로운 그 단원의 개념을 배워봐야 그 전께 자꾸 잊혀져 버리면 이게 다시 원점이 돼요.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여기 안에서, 맞다.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약간, 좀, 이런 부분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좀 약간, 다음번에는 진짜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자꾸 넘기면, 분명히 학년은 높아지고 진도는 나가는데, 이게 분명히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 구멍을 메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 난 수학에서. 그래서 자, 공식이 뭐였습니까? 세제곱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야. 앞으로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앞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27,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15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45. 계산하면 72라고 체크가 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자, 요거. 자, 요 부분. 왜 A, B가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지 그거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도 한번 봐보니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자,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B의 개수가 3개를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의 자, 개수. 자, 집합 A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1과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집합 B가 3개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A가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집합 B의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거 찾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는 뭐 누구를 포함하네, 누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 집합 B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거, 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자, 요거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돼요? 마이너스 1, 1, 2. 자, 요거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 2. 자, 요렇게 이제 하나가 체크가 될 거고, 뭐 안 했나? 요거 안 했네,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자, 이렇게. 자, 그래서 4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 구하는 거 이렇게 일일이 구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무조건 뭐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